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새해 첫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서, The Invisible입니다. 며칠 전 TV 프로그램에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세상에 저렇게 힘든 일도 하고 숨어서 일하는 많은 영웅들이 있구나. 그럼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은 그런 영웅이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상상이죠. 상상이지만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번 올해 주제는 사서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서 얘기를 해볼까? 그동안 우리가 도서관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사서 얘기는 우리가 제대로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서 얘기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도 사서를 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닌가? 스스로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도서관, 학교 대학 도서관 부관장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신문에다가 사서에 대한 시리즈를 냈습니다. 사서 선생님들 보고 매주 한 꼭지씩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중에 하나가 아가씨, 선생님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 중에 나이 많은 복학한 친구들이나 교수들은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을 보면 다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가씨라고 잘 부르다 보니,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었니?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가씨가 아니다,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신문에도 냈었고, 사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명함을 하나씩 만들어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도 명함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대학에 갔을 때 이만큼 명함을 주는 것도 실은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거의 명함을 쓰지 않는데, 명함을 쓰지 않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더군요. 하나는 자기를 드러낼 만한 직업이나 일에 종사하지 못하니까 그냥 명함 만드는 것이,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봤자 좀 스스로 하찮게 여기니까 명함을 잘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명함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명함을 내밀고, 그 명함을 내미는 속도나 자세를 보면 저 사람 지혜를 알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일 수도 있죠. 근데 사서 선생님들은 명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은 자기 일을 겸손하게 여기고 숨어서 일하는, 묵묵히 일만 하는 그런 일꾼들인가? 아니면 자기 직업을 드러내기가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만 각자 알아서들 해석하시겠죠. 근데 TV를 보나 신문 지상을 보나 소위 말하는 인터넷을 들여다보나 도서관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나오고, 특히 사서들이 움직이는 그런 소셜 커뮤니티에 들어가 봐도 도서관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나오는데 정작 자기들 얘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니, 자기들 존재를 그냥 부품 정도, 그냥 거실에 놓여있는 소파 정도로 생각하는지 별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왜 사서는 도서관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니? 법을 따지고 뭘 따지고, 그렇게 따지면 법은 결과론적 얘기이고 너희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보면 변화는 없다. 우리는 도서관의 메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니 의사니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전문직 아니냐? 다르다는 거죠. 물론 다를 수도 있겠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은 병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자기가 병원을 열기도 합니다. 그 꼭 병원 필요한 것 아니냐? 글쎄요.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큰 대형 사고가 나면 의사를 찾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의사가 나타나서 제가 의사입니다 하고는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의사의 일을 쳐다보고 있지 아무도 병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서들은 너 사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도서관이 없잖아. 책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서는 자기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의사는 자기가 의료행위를 하는 그 순간 그 주변이 그 공간이 전부 뭐로 바뀌냐면 병원으로 바뀝니다. 병원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잘 조직된 퍼실리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퍼실리티. 편익시설들이죠. 의사가 의료행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많은 도구들이 놓여있고 많은 보조인력들이 놓여있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병원이라 부르고 의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 공간에 의사가 없으면 아무도 병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없어도 우린 거길 뭐라고 부를까요? 예, 사서라고 부릅니다.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사서들은 졸업과 동시에 도서관에 취업해야 성공한 줄 압니다. 도서관에 취업하지 못한 친구는 아예 사서란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 제가 지켜봤습니다. 사서 자격증이라는 것이 나오면 의사 자격증과 똑같은 건데 의사 자격증이 나와서 의사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의료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따지지 병원에 취업했느냐 갖고 따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사서들은 도서관에 취업해야만 스스로를 사서라고 여기고 그렇지 못하면 사서가 아니라고 느낄까? 병원이 없어도 재판정이 없어도 판사, 변호사들은 자기 전문직으로서 변호사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변론 회의도 하고요. 사서는 제가 봤을 때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에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서임을 자부해야 합니다. 나는 사서야. 졸업 사서 자격증을 받는 순간 나는 사서인 거야. 내가 도서관에 취업해서 사서가 아니라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난 사서인 거야. 물론 자격증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서라는 자긍심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서관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는 도서관을 버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을 확장시켜라. 또는 도서관 외에서도 도서관 행위를 해라. 사서 행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지. 사서 행위가 뭔데? 다르게 말하면 사서의 전문성이 뭔데? 실은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를 거슬러 보면 사서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대학에서 만들면서 그것을 프로페셔널 스쿨이라고 우리가 직업교육을 전문교육인 것처럼 말했을 뿐입니다. 왜? 메디컬, 덴탈, 로우, 너스, 소셜워크, 거기 라이브러리,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자격도 필요하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그 일에 최적화된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의 또 많은 것이 뭐냐면 자격증들이 꽤 많죠.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라고 포괄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서는 도서관에 취업하지 않아도 사서입니다. 현장 어디에서 일을 하든 간에 본인은 사서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서니까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도서관에 취업 안 했으니까 문헌정보학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 상관없어. 과연 그럴까요? 대학 4년 동안 자기가 배운 내용이 뭘까요? 먼저 스스로를 좀 자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옛날 선배들부터 배운 것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서가 바뀌지 않는 한 사서에 대한 인식도 바뀌지 않고 사서의 직업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사서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를 갖고 1년 동안 한번 짚어볼까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 첫 출발을 멋진 제목이죠. The Invisibles. 숨어있으나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거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 그 중에 하나인 사설을 들고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사설의 전문성은 뭐니? 사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설이, 회사에 가서 일반 사물을 보더라도 사서니까 달라야 해 하는 얘기. 아, 사서가 일처럼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얘기. 뭐가 다를까에 대한 얘기. 사서는 일반인들과 뭐가 다를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은 과연 제대로 받는 게 맞나? 라는 생각. 뭘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직업을 얘기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축적된 전문성을 갖고 직업을 얘기할 때 가장 갖는 큰 오류가 뭐냐면 스킬입니다. 기술이죠. 대장장이가 망치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할 때 그 기술이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젊은 친구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쇠의 온도를 눈을 보고도 알 수 있고 그걸 녹이고 두들기고 펴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 친구들 젊은 애들 데려다가 지금부터 대장장이로 기르겠어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주는 일이 뭘까요? 자기 일에 대한 애정입니다. 힘들면 다 도망갈 테니까.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일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그 일의 결과.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사명감이겠죠. 의무이고 충실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쌓아지는 게 기술이라고 봅니다. 시간에 따라서 쌓아가는 거겠죠. 기술 쌓기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익숙해질 때입니다. 사람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기술을 쌓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을 합니다. 소위 영혼 없이 일을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왜? 결과를 아니까. 다음 공정을 아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제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모든 나타나는 일들이 전부 불확실성으로 보여야 합니다.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자기 전문적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 녹아들어서 해결해가는 겁니다. 절대 익숙해져서는 안 되겠죠. 익숙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키오스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일지라도 내가 일에 익숙해지는 순간 나는 키오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점장을 찾거나 팀장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앞에 사람이 뭘 질문하고 뭐 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오류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 팀장을 찾겠죠. 유능한 팀장이라면 자기 선에서 해결해 주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겠죠. 왜? 거기서 일하는 친구는 기계거든요.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한다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불상사가 발생하는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런 불상사를 미리 예견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고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자기 전문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헌정보학에서 공부를 하고 사사가 된 친구들의 과거, 아니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배운 내용은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놓은 거예요. 스텝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사서는 분류를 이렇게 해. 분류 절차, 몇 번 연습을 시키지만 그 연습이라는 것이 매뉴얼에 충실하고 절차대로 공정대로 진행하게끔 배우는 겁니다. 아, 뭐 분류 목록 할 줄 알아. 선생님이 여러 수업 시간 여러 가지 규칙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우리가 늘 하는 것에서 그런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라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99%는 똑같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류교육을 시킬 거면 같은 책을 갖고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왜 다르게 분류하려고 했는지 의도적으로
답은 이거다. 근데 너는 다르게 한번 분류해봐. 너라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니? 그 상황을 그려봐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건 작은 도서관이야. 이건 전문 도서관이야. 이 분야는 지금 두세 군데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 있어. 근데 왜 이걸 열하려고 그러지?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어주고 논쟁거리를 찾아서 하는 것이지. 저 매뉴얼 깊숙이 돼서 단 예외조항, 이미 만들어진 예외조항을 알려주는 것이 기술교육이 아니라 그런 예외조항을 생각해낼 수 있고 예외조항이 발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예외조항을 새롭게 버전업해가면서 갱신해 갈 수 있는 능력, 역량, 그게 실은 전문직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학과를 졸업하면 건축기사가 됩니다. 물론 시험을 봐야겠지만 건축기사가 되고 현장에 가면은 아무 짓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집을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설계, 집 짓는 사람들이 왈가왈부에 되면 문제만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안 됩니다. 뭐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너 이것도 모르니 저것도 모르니. 근데 거꾸로 지켜보십시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너 집 지어봐. 못 짓습니다. 상하수도를 놓는 사람은 전기를 다룰 줄 모르고, 전기를 놓는 사람은 토목을 다룰 줄 모르고, 벽돌을 쌓는 사람들은 집의 전체 동선을 볼 줄 모르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는 이해도 없고, 그걸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건축기사겠죠. 그걸 알아야죠. 그게 자기 전문성이니까. 그런 것들이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 상상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집을 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나 때는, 저희 그 집장사 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설계도면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집을 지어서 엄청 싸게 팔아먹고 있는. 아마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 아파트의 기사가 머리 짜서 좁은 공간에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느냐를 가지고 설계가 되어지면 수백 채를 지어내기 시작하겠죠. 그래도 집집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면 다양스러운 얘기.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진정 사설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무슨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되면 아이들이 학교 도서관에 봉사활동 나간다면서 KDC를 빌리러 옵니다. 왜 KDC가 필요하니? 아니 당연히 도서관이니까 KDC를 가져다 분류해야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치면. KDC? 아니 한글을 깨우치면 KDC 볼 줄 아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분류를 개발하고, 아니 분류도 2차적 얘기죠. 그 도서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낸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끔 해주는, 어떤 책을 읽을지, 왜 이 장소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그런 고민, 그게 당장의 눈앞에 야 책 정리해 보다 뒤로 밀릴 수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그래 저 친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저 친구의 일이 답이야. 사서가 없으면 안 돼. 근데 그런 공간이 꼭 도서관이어야만 하니? 자기들 스스로 사서들이 디지털 도서관을 얘기하고 있고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도서관을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대면서 도서관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도서관이 책 있는 공간이라고 자기들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책이 없어지니까 서서는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미래 도서관은 책이 없어지다 보니까 책이 없어지진 않죠. 책은 있는데 그 책에 대한 관리 권한이, 관리 역량이 발휘가 안 되니까 뭐 서서는 흐지부지 없어지는, 진짜 그런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사서에게는 책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도 도구입니다. 아까 의사에게 퍼슬리티를 얘기했듯이 책을 보면서 이 모두가 다 편익 시설일 수 있습니다. 지식 전달하고 정보 전달하는데
그럼 당신이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니? 그 질문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질문일 수도 있죠. 많이 한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적당한 곳에 적당한 사람을 데리고 적당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이 전부 다 잘 어우러지게끔 만드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일 수 있겠죠. 사서는 거간꾼일 수 있습니다. 필요해? 그래, 기다려봐.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만나게 해줄까? 아마 사람 만남이 가장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연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가서 사는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그네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누구의 힘일까요? 아마 이장의 힘일 겁니다. 근데 그 이장을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할까요? 나는 문헌정박을 전공해서 사서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이 동네 이장이야. 사서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런 바보는 없으라고 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장으로서 활용해야겠죠. 이장직을 수행하는데 내가 배운 문헌정박이 얼마나 득이 될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요소들이 이장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다른 이장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까? 그래서 생각한다면 사서는 직업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자격입니다. 사서 자격증을 가졌다는 게 도서관에서 분류 목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체를, 지식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지식으로 거듭나게 하는 지식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밥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밥 짓는 좋은 법을 일러서 사람들이 맛있는 밥을 먹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본인이 밥을 잘 지을 수도 있겠죠. 그건 개인의 능력이지 이게 사서가 가져야 할 덕목이야. 천만에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문헌정보학과 교수로서 내가 도서관의 전문 사서가 된다면 문헌정보학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외의 것을 말하면 그런 쓸데기 없는 걸 왜 배우냐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문헌정보학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문헌정보학을 죽일 수도 있다. 주제전문이라는 말을 자기들이 쓰면서도 스스로 본인이 택한 거 뭐냐면 브로드해지는 거다. 제너럴해지는 거다. 내가 특정 지식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옹호하고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 지식은 계속 바뀌는 건데 지식이 진리라고 하면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주제 전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주제 전문을 얘기하는 작은 공간에서 역할이다. 사서의 역할이다. 이 집단에서 내가 사서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제 전문성을 갖는다. 문헌정박한 사람들 중에 봤을 때 누군가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문헌정박 전체를 잘 아울 수 있지만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는 최고가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섭렵할 수 있고 그들의 역할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주제 전문이다. 그런 사람이 대학에 몇이나 필요하겠니? 어마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 논리에서 놓고 본다면 사서는 어떤 특정 주제적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는데 그 일이 뭐지? 를 찾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고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그 다음이고 도서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사서인데 도서관에서 일하라고 하는 순간 도서관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지? 저는 도서관 특징 딱 딴 거 없다고 봅니다. 공공성과 리터러시. 이거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리터러시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문헌정보 지식을 갖고 그들의 공공성과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도서관 밖에서는 이 조직에서 내가 가진 사서 자격증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뭐지? 플로우, 지식 플로우, 데이터 플로우, 스트럭처. 분류 목록을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구조화 작업이에요. 우리는 기초를 만들고 구조 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양질의 품질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겠죠.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만, 그래서 사서로 출발했고, 다음부터는 사서들에 대한 얘기를 폭넓게 다루면서 그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전문성과 역할에 대해서 1년 동안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